금주의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이슈는 이제 재벌 2세, 3세들의 그 불법 행위, 네. 특히 마약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CJ 그룹의 이제 이선호 네. 그 2세죠. 3세인가요? 3세가 되겠죠. 예, 3세가 네. 최근에 이제 공항 입국 과정에서 각종 그 마약류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적발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 그 재계의 이슈 중에서 큰 이슈는 두 개의 이제 재판이 있습니다. 예. 24일 날 바로 그 CJ 이선호 예. 부장이죠. 직함은 이선호 부장이 그 셀프 출석을 한 그 경찰로 셀프 자수를 한 이선호 부장이 이선호 부장은 그러니까 누군가요, 정확하게는? 그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이죠. 장남이죠. 예. 예. 그리고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장손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맹희 회장의 손자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세가 되겠네요. 예. 3세가 아니라 이병철 회장의 사세 정손이 되겠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마약 혐의로 현재 1차 검찰에서는 그 이미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5년으로. 징역 5년. 네, 구형을 했고 온 24일 이번 주에 이제 이 5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떤 형량을 내릴까가 관심사입니다. 혐의가 뭔가요? 마약 위반이죠. 예, 마약류가 그러니까 뭐 마약, 대마초도 있고 예, 뭐 대마초라고 하지만 뭐 마약류 관련 뭐 이런 부분이죠. 언론에는 그러니까 대마초를 가져오다 적발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뭐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 마약이냐 대마냐 느끼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대마라고 하면 조금 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대마초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허용이 허용된 되죠. 주들이 네. 있으니까 뭐 마약도 허용되는 뭐 국가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갖고 온 걸 보면 마약류로 봐야 되는 게 정확하죠. 마약류로 보는 게 정확하죠. 우리가 그 어제 불구속 기소됐지만 홍정욱 그전 홀딩즈 사장의 딸도 걸렸죠. 그 지금 언론에서는 대마 그러지만 사실은 정확한 LSD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죠. 예. 그 LSD라는 거는 대마 성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농축한 거기 때문에 대마의 환각 증세의 몇십 배의 환각 증세를 하기 때문에 그 마약류로 보는 게 정확하고 정확히 LSD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언론에서 우호적인 곳은 마약 대마류라고 이야기하고 불리한 자기들이 좀 깨고 싶은 곳은 뭐 마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좀 균형이 맞지가 않죠. 어쨌든 이제 밀반이 물량이 굉장히 많이 가져온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양이 그런데도 많았고 불구하고 지금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이제 그 불구속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진 출석을 했다, 도저히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진 출석한 그러니까 경찰 자진 자수한 것도 막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뭐 현재 변호 쪽이 김현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로비력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24일 공판은 아마 초범이고 또 심신상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든 걸로 봐서 구속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사무법칙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사무법칙 집행유예 3년 미만의 징역형이면 뭐 초범 집행유예 그렇죠. 예, 수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 사범의 경우에 밀반이 물량이 굉장히 많으면 이게 이제 혼자 자신이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팔거나 할 의도로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마약 수사 제가 이제 뭐 경찰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그 마약 수사의 가장 공통점은 관련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약은 좀 혼자 하는 경우가 주로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다 보면 관련자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지만 그 현대가 계열, SK그룹 계열도 그렇게 해서 다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까지 차단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홀딩제의 홍정욱 사장 딸의 경우에는 그
그렇게 빨리 조기 수사하고 언론에서 듣다시피 빨리 불구속 기소하고 하는 것 굉장히 재빠르게 수사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충분히 팔릴 수 있는데 조국 장관 정도로 파면 굉장히 많은 걸 많이 텐데 엄청난 검사들 투입하고 70여 건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전혀 하지 않는 걸 봐서는 저는 상당히 어떤 걸 의심을 하시나요? 이게 뭐 들어보면 몇몇 재계의 유력자의 그 자녀분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조항도 있고 해서 그러면 현재 검찰 수사력으로 좀 더 파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를 정기종결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좀 약간 축소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저는 얘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 딸 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마약 수사를 그렇게 끝내는 건 그렇죠. 쉽게 보지 네. 않습니다. 혼자 마약하는 경우는 없다고들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24일이면은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이선호 부장 네. 공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큰 이슈가 있죠. 25일입니다. 25일. 네. 네. 이 사건이죠. 파기환송된 사건. 굉장히 빨리 재판이 이루어지고 선고도 빨리 25일 날 지금 선고가 이루어지나 재판이 선고가 열리는 게 그렇죠. 그런 것도 관심이 공소 일정이 뭐 하는데 최종 선고는 이제 이날 어쨌든 선고가 돼서 파기환송된 것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나면 일단 이정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이제 나머지 재판에 결정이 나겠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구속이 90%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뭐 언론에서는 감형 조치도 있다, 뭐 여러 가지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횡령죄가 5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또 5년 이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은 뭐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횡령액이 50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집행유예로 나와 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그 횡령액을 늘렸단 말이에요. 50억이 넘게 8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징역 3년형이 아닌 최소한 5년 이상이 나오는 그렇죠.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예상들이 많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회피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그 감형 조치. 감형 조치도 1년 정도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속 기간이 그 구형의 반을 넘어야 감형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5년인데 구형의 반을 넘으면 2년 6개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밖에 안 1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감형 때문에 집행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아니다. 두 번째는 정상 참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 두 번째는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그 지난주에 그 집행유예를 풀려났어요. 네, 완전히 이제 풀리게 됐습니다. 그때도 봤던 게 위에서 강압으로 줬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도 횡령이나 이런 이제 그 범죄 규모가 50억이 넘었던 거죠. 70억이었죠. 네, 70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용 회장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이런 보는데 얘기죠. 사실은 그 건하고 이 건하고 좀 사안이 다릅니다. 그 롯데하고 그래서 아마 법률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고 대법원 파기환송에서 그 이렇게 된 건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대부분을 이기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지 않나. 그러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이제 징역형을 다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경영이나 삼성이 이제 그룹 경영 이런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있을까? 어제도 그거 가지고 이제 몇몇 외신이나 내신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두 갈래로 나눠서 봤던 겁니다. 첫 번째는 경영의 관점.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지금 등기사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연임도 지금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경영 오퍼레이팅에서는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 이미 이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상훈 사장의 그 이사회 의장을 앉혔고, 그러니까 이미 인선을 저는 작년 연말에 인선은 이것을 포석해 두고 좀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팅의 문제가 좀 안 드러났을 것이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투자도 어느 정도
그 중요한 거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투자라든지 그 지난주에 삼디스플레이 13조 투자 결정이라든지 투자 발표 다 했죠. 그리고 뭐 팹리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음. 근데 남아 있는 게 뭐냐? 그 삼성전자 정도의 규모면 글로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또 경제는 대부분 그 플랫폼 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와 플랫폼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큰 관건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 이슈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는 대규모 M&A가 이루어질까 필요할 텐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과거 1년간 이제 감옥생 수감 생활할 당시에는 실적도 좋고 너무 좋았죠. 주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한간의 우스갯소리로 혹시 다시 구속이 되더라도 주가는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 삼성전자 분실증 발표할 때마다 다른 언론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밸리는 이번 4분기 바닥을 칩니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이미 바닥을 쳤고 2.89달러인데 현재 선물시장에서 3분기 이후에는 1분기 분명히 오릅니다. 디램 가격이 오르고요. 그리고 그 디램 가격이 오르는데 재밌는 게 10나노짜리를 만들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어납니다. 이날보다. 그러면 며칠이 올라갑니다. 연비 올라가고. 주가도 현재 굉장히 고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가로.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기업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네. 자, CJ 선거 공판 결과에 따라서는 뭐 CJ는 영향이 있는 건 없을까요? 아마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면 집행유예로. 그 연말 인사가 있죠. 예.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바로 임원 인사는 시키지 않겠죠. 현재 그 이선우 부장의 누나 이경우 상무는 장인 상무를 잘 알고 지금 이제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현 회장의 그 경영권 승계도 사실 이루어져야 될 때가 이미 도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를 풀려면 그 장인의 그 CJ 올리브영 네트워크를 통해서 밑그림이 이미 다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CJ의 그 경영권 승계는 그걸 좀 가속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공판을 남겨놓은 두 재벌 이제 후계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